김영철 정권은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동 대표로서 장군의 소리를 창립하고 거기를 총괄 책임을 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진짜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영철 장군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방금 이석복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는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에서만 관심을 갖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만들어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불경에도 이미 다 그런 것이 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부정선거 문제를 잘 밝혀서 바른 정부 세우고 바른 나라 세우면서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혼탁한 세상을 빨리 정말 바꾸고 새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민경욱 의원이 있고요. 여기 김수진 우리 전학년 대표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혹시 여기 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한 명 죽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살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살인이 어디 있어 하고 지금 막 넘어갑니다. 살인 사건이 나는 게 뻔한데 그리고 그런 일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인지 자연사인지는 가려봐야죠. 수사를 해서 그거를 밝혀봐야죠. 병원에서 병 때문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그건 병사라고 99% 확실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족들이 수용하지만 멀쩡히 한 40대 가장이 밤에 자다가 아침에 죽었어요. 근데 이걸 자연사라고 그냥 확답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세태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저도 사실은 4월 15일 선거 끝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우리 예비역 선배님이신데 오셔가지고 QR코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이게 문제가 많고요. 꼭 QR코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100% 밝혀진 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나 이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진행 중에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다 생각하실 분은 서슴없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부정선거의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20가지인데요. 20가지인데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이 통계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유경 투표 문제,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너무 한쪽으로 쏠린 문제, 미시간 대학의 미배인 교수, 봉인지 바뀐 거, 뚫어진 박스, 빛의 속도로 배송되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거짓의 산으로 지금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정선거가 불거지게 된 것은 바로 사전투표에서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일 투표에서 얻은 것보다 한 10 내지 15%가 훨씬 많고요. 통합당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과연 민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조작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이제 4.15 부정선거를 가리는 키포인트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성현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에서 40년간 통계를 가르치셨고 과학기술 한림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한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 거죠.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이 사전 득표율을
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미래통합당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아니면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 교수님인데요. 여성 교수님. 명지대학교 물리통계학과 교수님은 동전 1000개를 한꺼번에 던졌을 때 전부 다 앞이 나올 확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연계에서는. 자, 이분이 미베인 교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인데 5번의 논문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123만 표가 조작됐고 비례대표 투표는 140만 표가 조작됐다.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한 96만 표가 부정으로 투입이 됐고 27만 표는 표가 바꿔서기 됐다. 훔쳤다는 거죠. 즉 2번, 3번을 1번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인데요. 이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11 내지 12% 하다가 지난번 보궐 대선 때부터 26%로 점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7%가 됐습니다. 26.69%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투표 끝나기 10분 전, 개표 완료 10분 전이고요. 완전히 개표가 끝났을 때는 27%였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5월 23일 날 공경호 TV에서 유튜브로 방영한 겁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장을 CCTV로 가렸습니다. 신문지로 가리라는 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있는 선거 운영 지침이라는 내부 지침에 사전투표장의 CCTV는 끄든지 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일투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비밀투표라는 것은 자기 투표용지에다 누굴 찍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 들어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일투표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죠. 그래서 이 역대 최고 투표율 27% 사전투표율이 이 숫자는 중앙선관위만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날 문경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만 있었다면 이틀 동안에 하루 12시간씩이니까 24시간 동안 관내 투표 인원수를 셀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세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정확한 숫자가 있다면 그 수에다가 1.33을 곱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에다가 0.75를 곱하면 정확한 투표 인수가 됩니다. 이것은 그날 선거가 끝나고 요 5월달 요쯤에서 어느 제보자가 얘기한 겁니다. 어느 K읍이라는 그 읍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관계자인데 이런 제보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4월 10일하고 11일 날 있었겠죠. 아마도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을 겁니다. 약간.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4월 15일 날 미래통합당이 약간 우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경합을 보였을 거고요. 아주 미소하게, 아주 근소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우위였겠지만 그 상태로 투표를 끝낼 수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까만 부분. 사전투표에 추가로 표를 만들어서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베인 교수가 얘기한 거, 또 박상윤 교수님이 얘기한 것들이 이제 맞춰지죠. 그래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요 까맣게 추가되고 조작된 부분을 찾아내고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대 대선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에서 총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20.8%였고요. 사전 투표된 당일 투표는 대략 35대 65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표율은 60%로 많이 낮아졌고요. 자, 요번에 투표율은 66.2%로 대선보다 11%가 낮아졌는데 사전 투표자 숫자를 보십시오. 여기 1139만이고요. 여기 1180만. 오히려 21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7%를 기록했는데 그럼 26.8이나 27이나 똑같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전체 투표자가 지금 300만 명 이상, 370만 명이 줄었거든요. 370만이 줄었는데 사전 투표 인원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된 당일 투표가 40대 60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35대 65. 요게 얼추 비슷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40대 60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투표 인원수가 정확한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한다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은 27%. 그것이 과연 사전 투표장에 CCTV를 가리게 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 투표 인원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우선 박성현 교수가 서울대 박성현 교수가 통계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미국의 미베이 교수 역시 세계적인 부정선거에 관한 권위 있는 교수인데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5월 23일 K의회라는 선거 투표구에서 증언이 있었죠. N값은 1.33 또는 0.75다.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5,184만 명이고요. 그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인원, 즉 18세 이상 인원은 4,4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한 인원은 기권자가 33.8%, 3분의 1은 기권했고요. 3분의 2, 66.2%가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그 중에 40.8%, 당일 투표는 59.2% 해서 그 결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죠.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를 분석해 보니까요. 총 득표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표, 미래통합당은 1,200만 표. 그래서 민주당이 240만 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것은 득표 비율로 봤을 때는 8.4% 더 얻은 것이고요. 이것을 253개 지역구로 나눠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지역구에서 상대방보다 9,600표 정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당 9,600표 차이입니다. 그건 평균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N값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사전투표 인원은 발표한 인원의 0.75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 인원을 찾아보니까 1,180만 명이 아니라 890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추가된 표는 따라서 약 300만 표, 296만 9천 표가 되죠. 선거구당 11,700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21대 총선은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바로 사전투표가 890만 표, 당일투표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요. 1,700만 표 해서 20% 그리고 39%에서 전체 한 60%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는 34대 66. 아까 35대 6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슷한 결과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추가된 표, 한 290만 표, 300만 표가 추가됐다는 것을 지금 바로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도표에서 선거구당 민주당이 9,600표를 앞서 있었지만 거기서 추가된 표를 만일
296만 표를 빼준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선거보다 미래통합당이 2100표 정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했다면 민주당이 뭐 반 던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가정 단계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거든요. 투표자 수를 부풀린 거죠. 아까 5월 23일 그 K국 공병원 TV에서 얘기한 것처럼 1.33을 곱하고 그 296만 표 정도를 만들어서 넣은 것이고요. 근데 만들었으면 어떻게 넣느냐? 바로 이거죠. 사전 투표는 끝나고 4 내지 5일간 아무도 감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CCTV만 보고 있는데 CCTV는 뭐 끄집어내는 거고요. 이 정권에서 뭐 CCTV 껐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다. CCTV 꺼졌죠. 뭐 전기가 나갔나 보네요 하고 넘어갈 정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때 아주 여유 작작하게 바꿔치기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해군사학교 나오신 정대현 대령님이 당신이 서명한 이 서명지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막 유튜브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계속 불러더랍니다. 계속 불러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거 니께 맞다고 자술서 쓰라고. 그래서 하도 귀찮아서 자술서 쓰고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분이 쓴 것이 베껴주고 딴 사람이 이름 써서 투표함을 이렇게 봉인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두 데서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한 거 이것도 또 이제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건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QR코드에는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어플로 이렇게 QR코드를 살펴보면 31자리 숫자만 나오지만 만일에 거기에 비밀 정보가 있다면 그 비밀 정보를 만들 때 입력한 비밀 암호값하고 전용 스캐너를 가지고 체크하면 비밀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어떤 비밀 정보냐? 그거는 주민번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이제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다 넣으면은 그것이 명부 단말기로 넘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중앙서버 여기는 모든 이제 투표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서초구에서는 홍길동이구나. 그러면 투표자가 홍길동이고 서초구 뭐 갑이니까 어떤 투표용지를 줘라 하고 명령을 주면 명부 단말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로 주면 되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가 제3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주 명명백박한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조작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고요. 제3의 서버와 서로 연결된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개인정보와 선거구 정보를 주면 조작투표지를 생산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값을 적용해서 N값이 아까 1.33 또는 0.75였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이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사람 3명이 왔다 가면 네 번째 표는 가짜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번 오면 8번 표는 또 가짜로 뽑아내고 이렇게 4, 8, 12, 16으로 뽑아내서 기표를 해서 갖다 넣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 다 끝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선거했다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조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는. 자, 그리고 바로 조작 투표지가 부정 발급되고 기표되고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제3의 서버가 해외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근데 이번에 중국이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그 적용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파주시 진동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2020년에 금년에 총 투표를 114명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당일투표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1명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사는 진동면에 사시는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은 159명이에요. 그러면 투표할 수 있는 인원보다 어떻게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거는 이제 진동면이지만 읍으로 따지면 사전 투표구는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면에서 와서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민통선 아니거든요. 민통선 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군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민통선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주민증을 내고 들어가고 또 투표하려면 또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왜 남의 동네에 와서 투표하려고 신분증을 2개나 갖고 오시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말이 안 맞고요. 그 전 총선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민주당이 16표를 얻었거든요. 사전투표에서. 요번에 72표를 얻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한 4배, 5배 정도 4배네요. 4배 정도 득표를 했고요. 통합당은 40표, 그때도 39표.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당일 투표 보십시오. 오히려 요번이 적게 얻었죠. 지난번에 20명을 얻었는데 이번에 21표밖에 못 얻었죠. 물론 뭐 사전투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투표에서는 적어지겠지만 근데 이거는 부풀려도 너무 많이 부풀리는 케이스다. 그래서 꼬리가 밟힌 거죠. 그 다음 이제 부천시 신중동인데요. 신중동에는 투표소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투표함이. 그런데 이틀 동안 18,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18,000명을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이틀 동안 했을 때 투표 간격이 얼마인가 나눠봤더니 4.7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투표해서 투표에다 넣고 나가면 4.7초에 넣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또 마지막 투표 1시간을 체크해보면 1점 몇 초당 한 명씩 투표함에다 투표지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정도로 신속한 투표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제3의 장소에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증명하는 몇 가지 더 세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투표용지예요. 여기에 더 불어가 아니라 더 불어로 써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 근데 2표라고 써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내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누가 조작하기 전에는 수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투표지가 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제3의 기관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박지원 변호사가 보고 이거 끝났다 하고 얘기했대요. 이게 신권처럼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100장 단위로 묶여있는 이거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본 거냐면요. 증거보정 신청을 하고 이제 법원에서 같이 나가서 선관위에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함에서 이거를 딱 이제 봉함을 할 텐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장 단위로 딱딱 묶여있고 신권이라는 것은 위조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요. 이건 뭐 이런 현상은 다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투표용지가 한쪽으로 쏠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앱선 프린터거든요. 앱선 프린터는 미루 주식회사에서만 납품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에 갔어요. 가서 거기 아주 책임 있는 이사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게 이제 여기가 뭐냐면 페이퍼 이젝션 가이드라고 왜 프린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조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페이퍼가 이렇게 그 라인만 따라서 가죠. 근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할까봐 여기다가 실리콘으로 접착을 시켜놨대요. 양쪽을. 그럼 누가 실리콘을 떼서 하기 전에는 실리콘 떼다가 부러지죠. 이게 이건 뭐냐면 중앙선관위에 납품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에서 전체 물량에다가 실리콘을 다 써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납품을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선관위 납품된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어디서 앱솔한테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제3의 장소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밝혀졌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중앙선관위 공문이에요. 이게 다 찢어졌거든요. 왜 찢어졌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9월 말에 관악청사에 있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과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못 옮기게 하니까 뭐 급하게 가지고 나가면서 문서들을 파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 파기한 문서들을 다 시민들이 걷어가지고 며칠 밤을 새서 마칠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마쳤어요. 이래서 여기 보시면 선거통신망 신규 신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 거냐? KT한테 선거 정보통신망을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임시사무소에다가. 그 임시사무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 사무실 가도 그 왜 임시사무실을 씁니까? 언제부터 썼느냐? 여기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2달 전에. 2월 17일부터 3월 17일, 4월 17일. 2달 동안 임시사무소. 부정선거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러면 임시사무소를 했으면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했으면 임대료를 지불한 그 예산은 어느 것인지 확인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강동구 임시사무소인데 지도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고요. 거기서 800m 떨어진 곳에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임시사무소 이렇게 여기 이런 장소에서 임시사무소가 운영됐고 여기에 선거정보통신망이 연결돼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요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QR코드 사용이 왜 불법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에 이렇게 31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12자리는 선거명, 뒤에 8자리는 선거구명, 그리고 4자리는 관할선관위명,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쓴 이유는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된 비밀 정보를 넣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보면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는 암호화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어떤 자료를 암호화하였을까? 바로 13자리 주민번호죠. 그리고 왜 그러면 주민번호를 넣었을까? 개표할 때는 이미 유권자들이 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1번이냐 2번이냐 누굴 찍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기 집권을 위한 이해찬 씨가 그랬잖아요. 20년도 짧다. 50년 집권하겠다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31자리 숫자를 넣은 바코드는 이게 투표용지가 짧아서 10cm밖에 폭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로 QR코드 복원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다. 너무 깊이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뭐냐면 QR코드가 훼손됐을 때도 자기 자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QR코드를 쓴다. 바코드보다. 그럼 QR코드가 그렇게 복원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복원력이 높은 걸 써야 되는데 이번엔 다 복원력이 최하위인 걸 씁니다. 복원력이 높은 걸 써도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선관위가 만드는 거고 이건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복원력을 제일 높은 걸로 써서. 그 복원력 때문에 QR코드를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일본의 덴소사에서 만든 QR코드인데 QR코드에 암호화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SQRC Secure Data Equipped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문자를 또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 그래서 QR코드는 공개 자료와 비공개 자료로 있고 공개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스캐너로만 찍으면 다 알 수 있지만 바로 비공개 자료는 전용 스캐너에 암호값을 입력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딴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표 정보와
일련 번호들은 13자리 주민번호가 합쳐지면 결국 비밀투표 원칙이 깨지는 것이고 헌법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에 숨겨진 정보인데요. 이게 캐나다에 계신 이경복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덴소 캐나다와 협의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비밀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이거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공개적으로 31자리만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용 스캐너로 해보니까 이 자료에다가 비공개 자료 13자리 넣은 것이 같이 나오죠. 위에. 그렇지만 QR코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QR코드를 쓰는 이유는 위조된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리느냐? 바로 이 31자리 숫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만일에 같은 투표구,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할 때 이 앞에 24자리가 같아야 되죠. 만일에 다른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부정한 표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7자리 일련 번호는 1번부터 쭉 나와서 그 투표 인원수와 같아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숫자가. 근데 같은 번호가 있거나 건너뛴 번호가 있거나 투표 인원수보다 큰 번호가 있으면 역시 또 부정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재검표할 때 QR코드는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금 변호인들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는 13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지금 선거소송을 제기했는데 재검표는 아마 요 세 군데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게 민경욱 후보가 있는 인천 연수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 후보가 있는 부산 남구을, 그 다음에 황운하가 당선된 대전 중구 이렇게 되는데요. 재검법 범위는 의심스러운 투표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QR코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전투표자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라고 저희들은 지금 압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유관에 의한 재검표를 먼저 하고 QR코드 분석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해서 사전투표자를 전수조사하고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부정의 핵심을 잡을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입니다. 아주 집안이 굉장히 수재 천재 집안인 것 같아요. 동생하고 둘이 다 같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서 둘 다 90패스 로스쿨이죠. 로스쿨 나와서 지금 둘 다 변호사를 하고 동생하고 처음에 같이 하다가 동생은 이제 빠져나가서 그냥 자기 변호사 사무실 잘 운영하고 지금 박주인 변호사는 여기에 지금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투표지 270만 표를 다 스캐닝을 해서 찾아냈는데 110만 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관내 투표지는 우편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이 등기부 번호를 넣으면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0만 표를 이걸 하려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제 같이 협력해주는 국민 무슨 조사단이 결성돼서 같이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수님이 전화를 줘서 그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272만 표를 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줬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월 11일 21시에 군산우체국을 출발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14분이니까 1시간 14분에 전주 우편 집주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23시 22분에 다시 군산 우체국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산에서 전주 갔는데 왜 다시 군산에 접수가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전에서 출발합니다. 4월 10일 날 19시 58분에. 그래서 2시간 후에
대전 유성 우체국에 도착했는데 다시 대전 우편 집주국으로 갔다가 대전 둔산으로 갔다가 다시 대전 우편 집주국으로 갔다가 대전 둔산으로 갔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정판은 이건데요. 보십시오. 동서울 우편 집주국에 갔습니다. 의정부로 갔다가 서울 성북으로 갔다가 다시 동서울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다시 서울 성북으로 갑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동서울 우편 집중국하고 의정부 우편 집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과 3분 만에 1분 만에 1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33분 걸리는 내비게이션상 이런 걸 보고도 부정선거라 그러는데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질문은 나중에 다시. 예. 요거 문제가 예. 지금 저 배용기가 이렇게 엄청이 됐다는 거 아니야? 예. 그걸 어떤 부정선거야? 뭘 찾고자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뭘 엄청이 되는 얘기잖아. 이게 총체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짜 투표라는 것도 되고. 예. 진짜 그 얘기 아니에요? 저 믿을 수 없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예. 이제 우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가 아니고 2번 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선관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1번을 지금 선관에 보내는 게 이거 천명이다. 천명을 1번으로 가릴 수 있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느 누가. 그럼 나한테 빨리 보내. 그래서 보낼 건 안 보내고 서류상을 보내다 보니까 1분에 도착해. 그럼 진짜는 파기시켰다 이게. 파기시키다 보니까 기표용과 이런 것이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런 스토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근데 그걸로도 설명은 안 되고요. 이게 하얀 엉망이다 엉망. 그런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하는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저 기록의 내용이 뭔지는 예. 조사를 하지 않고는 알지. 바로 그겁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활동한 사람이 여간 이름이 있을 거고 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자가 전날 뭘 했는지를 그자가 저걸 안 하고도 저렇게 기록이 됐다면 저 기록을 누가 해놨는지를 조사를 해야 할 일이고 예. 누구죠? 석 변호사가 예. 내한테 물은 거는 예. 가짜 투표지를 어떻게 투표하면 넣었는지 내보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잘 납득이 안 된다고. 가짜 투표 석 변호사한테 제가 얘기했는데요. 가짜 투표지 넣는 건 뭐 쉽습니다. 왜냐면 각 투표소에서 한 군데로 다 모여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CCTV 있잖아요. CCTV 보고 들어가서 문 열고 넣으면 되죠. 그리고 문 닫고 이거 하고. 각그 선거구마다 사람이 가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적어도 한 500명 가량의 인원이 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500명 정도는. 예. 근데 이제 그 점이 지금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게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500명이나 가담자가 있다면 예. 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밀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승진, 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라를 접수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뭐, 1조도 쓸 수 있죠. 1조. 예. 나도 지금 민경욱이 대리인입니다. 그 아니 1조를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예. 그들의 500명이면 1조 나누면 얼마인가요? 한 5억씩 주면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 지금 저 야당이 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안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들도 다 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은 돈보다도 만약에 주장을 하면은 다음번에 아예 출마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아요. 공천을 못 받고 무슨 하여튼 음해를 해서라도 집어넣겠죠. 어차피 날아가는 거고. 예. 예를 들면 누구예요? 이 강원도 김진태. 김진태나 그 국회 부의장 한그 예. 저기 예. 저 심재철. 심재철이 같은 사람도 지금 아무리 물어봐도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예. 그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왕창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이
검찰이 맘만 먹고 하면 다 밝혀내죠. 예. 저쪽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민주당이 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를 바꿔야죠. 저희가 정부를 바꿔서 적폐청산으로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투표 개표 참관인데요. 예쁘게 예. 투표 개표 참관할 적에 내가 투표할 적에 사전 투표할 적에 내 중앙선관위 바로 지지를 했다고. 왜 컴퓨터에서 투표 용지를 빼느냐? 그건 집에서 너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있어서 그 중앙선관위 그런 중앙선관위 도장을 대리한다. 그렇게 이제 투표 용지 없이 그 도장이 찍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컴퓨터에서 가정에서도 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투표를 찍을 적에 참관인들이 투표 용지에 참관인 도장을 찍어야 돼, 반드시. 참관인들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도장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온 사람들도 나이 많은 분은 어디 찍은지 어디 찍습니까? 이게 덜고 이게 사태야. 이거 완전히 잘해. 그러고 또 이 개포에도 가서 보니까 유심히 그러면 이거 사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자동 투표 딱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100장이 딱 들어가지고 100장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게 입력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람이 벌써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원하고 하는 하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카메라를 돌려놔야 돼요.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병폐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사전투표제는 만일이 있더라도 참관인 도장을 받아라. 예, 그렇게 이제 투표 제도의 개선은 또 다른 문제고요. 이거는 예.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두 개인데 한 개는 그 4.19 예. 그 이동국 씨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4.19 하기 전에 1개월 전에 투표 계획을 다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정권이 날아가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도 못했죠. 못 밝혔죠. 그걸 이제 발포 명령으로 처벌을 했지 부정선거는 못 밝혀냈어요. 나중에 5.16에서 밝혔죠. 예. 5.16의 혁명검사.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법적으로 보면 4.19를 그 정당화시켜준 건 5.16 혁명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1년간이나 그 민주당 정권을 지고도 못 밝혀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이 이제 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할 때 그 이론이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 주권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표가 당선 또는 낙선에 어떻게 그 관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문적 지식 없이도. 없이 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알게 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침해해서 이게 안 된다고 독일이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여기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예. 선관위 자기 영업 비밀이라고 국가기관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는 그냥 터치는 기계가 되는 그런 거 다 지금 발표되는 시간이 예. 바로 하겠습니다. 요 110만 표가 이제 무효고요. 자, 지금 벨라루스에서 8월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국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있고요. 10월 4일날 총선을 치른 키르기즈스탄은 부정선거로 밝혀져서 대통령이 사임했고요. 작년 10월달에 볼리비아 대선에서 부정선거에서 이제 물러났죠. 요번에 이제 대선 다시 치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하는 말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이 케이스만 봐도요. 자, 못 살겠다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자, 부정선거를 바뀌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거제도를 또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만일에 현 선거제도에서도 해야 된다면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밝혀야 되잖아요. 사기치는 거, 숫자를 부풀리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 5,000원의 기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참관인들이 카운터를 가지고 다 시면은 그래서 그걸 전국 짓게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가짜표는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된다.
만일에 우리가 못 밝히고 조금 최악의 수단 상황에서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5천 원씩만 한 투표구에 있으면 되거든요. 2개만 있으면 관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도 좀 벌리고요. 자, 이게 월요일날 대수장에서 나갈 광고 권한입니다. 60년 전 3.15 부정선거를 잊었습니까? 만일에 자유민주주의를 망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법관 14명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CCTV로 가린 거, 암호화가 가능한 일본산 QR코드를 쓴 거,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로 밝혀진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임시사무소, 이 4가지를 아주 축약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국회도 좀 나서라. 예, 국회도 나서고 4.19 이념을 계승해서 반드시 밝히자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월요일 날 아침에 나올 겁니다. 혹시 뭐, 예. 우선 이렇게 깊이 연구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연구하고는 어떤 나는지는 몰라도 예. 기분이 심적을 하여튼 불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부조리를 알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처벌한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 저렇게 부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저거 혼자는 못합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알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은 두려워서라도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돈 1억을 주면서 나 제일 아주 흑질한 대학이라도 나는 입학시켜 주시면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디도. 그런데 내가 1,000억 줄게 좀 해주라고 하면 서울대학에서 오라 그래요. 하버드에서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부조리를 이렇게 감싸고 내가 투표장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이 해도 결국에는 속으로는 저쪽 편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처벌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